새때에도 화들짝, 무인기 대응 딜레마. 일단 합참이 소위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격추시키지 못한 점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합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찰용 소형 무연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격추시키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합참의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난 어제 북한의 무인기가 또 온 것 아니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북한 무인기가 왔다라는 문자까지 발송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인천 강화군 지역에서 미상의 행적이 포착됐어요. 항적이 20여 대 군용기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무인기일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이거 잘한 거예요. 이거는 인천시 성모도 지역에서 무인기 관측, 안전에 유의, 재난 문자가 긴급 발송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좀 놀랐다고 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재침투했다라는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뒤에 있는 사진처럼 새떼가 육안으로 확인됐습니다. 길이 2m 안팎의 북한 무인기가 레이더상 이 새떼와 굉장히 유사하다. 뭐 이런 설명도 나와요. 잠시 후에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서도 북한 무인기가 관측된다라는 일단 신고가 있었지만 새떼였습니다. 자, 엄변식 실장님, 우리 군이 대응 출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심기일전 반드시 잡겠다. 막 그런 각오로 탁 뜬 것 같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새떼. 근데 이 새떼랑 무인기가 비슷합니까? 네, 사실 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무인기인 줄 알고 출격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새떼였다. 어떻게 보면 약간 해프닝이고 아니 군이 뭐 저런 것도 모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새떼가 레이더상에서 적 항적처럼 보여서 출동한 적은 어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전에도 종종 있던 일이었고요. 예. 사실 이런 것은 괜히 비행기가 출격했다라고 그것을 비난하기보다는 군이 사소한 의심이 있는 정황이 있더라도 출격을 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 태세를 나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혹시 그 새떼는 북한이 보낸 겁니까? 네. 북에서 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북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새떼입니까? 그러니까 레이더상에 어떻게 표기가 되길래 새떼랑 무인기가 이제 종종 혼용이 되나요? 아마 이제 많은 국민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새떼라는 게 레이더상에 등장했다가 최초의 논란이 있던 것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에도 보면 레이더상에 어떤 그 흔적이 잡혀서 우리 함정이 추적을 했지만 결국 나중 사라졌고 뭐 최종적으로 판독해 보니까 새떼였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새가 한 마리 같은 경우 그렇지만 여러 마리가 같이 군집 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레이더파가 반사가 돼서 그것이 일종의 비행기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 실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철새들이 이동할 때는 그런 새들이 집단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 친구들 지금 사진 보니까 비행기처럼 날아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어제만 있던 일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공군 또는 관련되는 장비들이 출격을 해서 실제 새떼인지 아니면 뭐 북한의 그 무인기인지 항공기인지 확인하는 것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강화도 그리고 인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재난 문자를 받고 북한 무인기가 또 침범했다라는 문자를 받고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떼 주민들 반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안한 정도가 아니죠. 막 이 머리 삐죽삐죽 서고 막 다리도 저리고 막 아유 온몸이 막 말도 못해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좀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자체 판단해서 대남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강화군이 무인기로 특정을 해서 재난 문자를 보낸 것이 과연 맞냐,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만 더 큰 논란은 용산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와서 찍고 갔냐 아니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온 것을 우리 군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냐 못했냐. 예, 논란일 것입니다. 합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m 이하의 무인기는 이제 탐지나 식별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입니다. 어제의 그 상황도 탐지와 식별을 계속 반복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용산 가까이 들어온 항적이 전혀 없나요? 그 서울 북부까지 왔다고 일단 어저께 발표했을 때 어디까지 온 건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습니다. 3m 이하 무인기는 식별이 제한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 답변에서는 용산 상공 비행 항적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탐지와 식별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셨는데 서울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시는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적의 움직임이나 예상 경로를 고려하여 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 작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중요 지역에는 더 많은, 더 성능이 좋은 장비들을 많이 배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란이 왜 이러냐면요. 엄 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북한 무인기를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걸 본 게 아니라 여기서 등장했다가 깜깜해졌다가 여기서 등장했다가 깜깜해졌다가 여기서 등장했다가 놓쳤다. 이거를 반복했다가 결국 놓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산까지 안 왔는 걸 어떻게 하느냐. 군이 못 본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무인기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조그만한 크기에 있고 예. 또 고도 3km 이상의 비행을 하게 되면 뭐 육안으로는 당연히 보이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레이더를 통한 장비를 통한 그 감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 있는 CCTV 화면으로 그 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를 보는 것하고 또는 내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로 앞에 가는 차를 추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보통 감시를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카메라로 앞에 가는 어떤 대상물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촬영하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그렇게 연속되는 모습이 아니라 점 단위로, 그러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어느 궤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군 입장에서는 늘 이렇게 최악의 상황,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나타났던 궤적만을 놓고 봤을 때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가정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번에 한강 하구를 통해서 무인기들이 진입한다는 것이 노출됐기 때문에 예. 다음번에는 그곳으로 또 오진 않겠죠. 당연히 북한도. 그렇다면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경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북한의 무인기 침투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폭넓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비행 궤적을 보고 분석해서 이제 이건 판단의 영역인데 합참에서 여러 가지 용산 주변에서 관측된 레이더 근거는 없다. 그리고 북한 무인기의 궤적 그리고 돌아가서의 어떤 항공 궤적과 레이더 좌표를 추적해 봤을 때 용산까지는 못 내려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현재 합참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인기가 완전히 용산까지 안 왔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군요. 네, 확신을 할 수 없죠. 그리고 확신이라는 것은 실제 그 무인기를 저희가 격추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카메라 장비를 열어봤을 때 예. 없으면 확신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무인기는 북으로 돌아간 상태고 또 며칠 지난 뒤에 갑자기 어느 날 북한이 그 무인기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단정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을 하거나 또는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무인기를 잡았어야 돼요. 네, 매우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출현했다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것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 북한 무인기 5대 침범을 했는데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 등 발송이 안 됐죠.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 무인기가 실시간대로 움직여 추적 감시를 하다 보니 알리지 못했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북한이 또 이런 식으로 무인기를 보내면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때도 또 못 잡고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드론 부대 조기 창설 국회에서 50% 삭감한 내년도 군 대응 전력 예산 증액 방침. 합참, 드론봇 전투단 확대 개편 방안, 5년 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축, 적 무인기 타격 가능한 스텔스 무인기 등 개발 확보. 이거 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네, 북한의 무인기가 실제 2014년도에 처음 왔다 갔구나.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전에 탐지도 못했었거든요. 예. 가다가 자기들 엔진 고장으로 추락해서 비로소 뒤늦게 발견하게 됐는데, 그때도 저희가 군이 많은 계획을 내놨고 이런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 감시, 탐지 또는 뭐 타격할 수 있는 대비책을 수립하겠다고 했고 실제 그런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에서 실제 5대의 무인기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도 격추 또는 떨어뜨리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단계에서 새롭게 새로운 드론 부대 또는 이제 육군이 이미 2018년도에 창설한 드론봇 부대 같은 부대를 만들었지만 과연 그런 부대들이 얼마나 적합한 장비를 가지고 실전적인 훈련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도 냉철히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무인기 사태에서 물론 북한 무인기를 잡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고 국민 입장에서 볼 때도 불만족한 부분이겠지만 그나마 거기에서 좋은 교훈을 얻는다라면 북한 무인기를 대상으로 실전 경험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탐지하기도 쉽지 않은 것은 탐지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실제 격추하거나 또는 우리 항공기로 어떻게 추적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군의 노력이 조만간은 가시적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예.